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반도체의 주도주 가능성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어려울 때도 장이 어려울 때도 뭐 차기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됐고요. 네. 2차 전지 부침이 많았는데 네.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고 반등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 반도체는 yes or no. 오늘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다이렉트 들어갑니다. 네, 예스. 예스지 않습니까? 제가 예스. 예. 예. 반도체.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최근에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감산 효과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업황 개선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참 아직 삼성전자가 7만 원도 안 됐는데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도체만큼 엉덩이 투자를 요하는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제 턴한다 싶게 되면 그래 자리 잡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셀까라고 해서 거기서 맞춰가지고 딱 포지션 잡고 기다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날 거기서 그대로예요. 뭐 참 이것도 과학인 것 같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 그 자리 유지하는 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체크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먼저 설레발도 좀 쳤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하는데 결국에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건 현실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직접 이제 IDC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기업 IR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어렵다 보니까 감산했다. 감산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온다.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가격에 맞춰서 수요도 같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수요도 같이 나오는 거 확인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모바일이 있을 거고 가장 또 어렵다는 이제 PC가 있을 거고 그것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 이게 하나의 또 주축이었었고 근데 데이터 센터도 일반적인 뭐 클라우딩과 관련된 범용 클라우드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반면에 AI 쪽과 관련된 쪽에 또 특화된 이쪽에 흐름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얘는 몇 가지 흐름을 왔었을 때 AI 쪽 가장 좋고 지금 평범한 쪽은 그래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모바일 쪽은 참 이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먹거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좀 힘들었었죠. 네. 이게 그래도 이번에 퀄컴에서 실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퀄컴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대한 실적 흐름들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그래도 중국이 살아나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지는 수요의 변화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PC는 거의 예전에 가장 또 기대감이 낮은 쪽이었는데 이쪽도 레노버나 델 쪽에서는 그래도 저점을 통과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살살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PC도 계속 사용을 하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뭐 모바일 생기고 태블릿 생기면 안 쓸 것 같아요. 우리 노트북 쓰고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집에서도 학생들도 그렇고 그죠? PC를 스마트폰이나 완전 대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교체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은 당연히 쓰고 그죠? 아직까지는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젊은 세대들 쪽에서 MZ 그 앞쪽에 있는 세대들은 안 써요? PC를 몰라요?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PC가 뭔지 몰라요? 이거 아빠 이거 어떻게 키는 건 알죠? 키는 건 아는데 이거 그 다음에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워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약간 시연식으로 하는데 아닌데 엑셀도 배우고 그죠? 근데 그거를 모바일 기반에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진짜 PC는 약간 많이 사용화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다 이걸 손에서 안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엑셀로 작업해도 여기서 작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두고 아니면 태블릿을 가지고 따로 키보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요즘에는 PC가 뭐가 나오냐면 저는 이제 의뢰 노트북 보게 되면은 밑에 자판이 있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자판 없이. 이게 스크린이 2개예요. 근데 딱 키게 되면 이게 자판 비슷한 스크린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하다가 이걸 아예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대형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보고. 와, 참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디스플레이가 2개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OLED죠. 네, 그렇죠. OLED가 이렇게 또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얘기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내년 쪽에서는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도는구나라고 하는데 그 수요에 지금 예상하는 수요들이 이제 강하게 붙어줘야 되겠죠. 그게 확인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업체들 쪽에서도 감산으로 갔었는데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 가격 같은 경우도 맞춰주고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맞춰서 네네. 감산을 점점 풀겠죠. 그럼 실적이 바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내년을 바라보는 뷰입니다. 업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HBM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결국은 HBM 키워드는 HBM입니다, 그죠? 그 네. 앞단에는 물론 반도체와 HBM 사이에는 AI가 있는데 HBM인데 네. HBM 효과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걸 못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자존심의 상처를 지금 입었습니다, 그죠? 내년에 네. HBM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치열할 것 같은데 그 갭을 좀 시장한테 같이 커지는 게 거겠죠. 삼성전자가 좀 키 맞추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약이 바짝 올랐죠. 그러게요. 이번 IR에서도 상당 부분 할애해서 얘기했던 게 자꾸 SK 하이닉스만 보지 마라.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기 투자 얼마였는지 아느냐. 패키징 우리가 직접 할 거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격차를 많이 좁히겠다라는 쪽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다른 걸로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누구랑 또 해서 뭐 손을 잡았는데 이런 건 다 단독 기사로 나올 거고요. 그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으로 보여주겠죠. 그러면 그게 나오는 실적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쪽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은 AI 관련된 쪽에서 지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많이 보겠죠. 엔비디아에 칩 들어가는 거 보고 있는데 요즘 보게 되면 AMD가 엔비디아 거 쓰면 많이 비싸요. 저희 거 쓰게 되면 가성비도 있지만 성능도 괜찮. 같은 비교 평가를 했었을 때 AMD의 IM 3100 시리즈, 3000 시리즈 이거 안 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너네 봐봐 GPU 썼을 때 너네 쓰는 지포스와 우리 라이젠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아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기를 못 합니다. 뭐 성능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람들은 콜라는 코카콜라지. 펩시가 맛이 있니? 뭐 이런 그 펩시 혹시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로열티가 있잖아요, 충성도가. 예. 그렇게 한테 저는 펩시 좋아하세요? 예. 펩시 파세요? 네. 펩제라라고요. 네. 펩시콜라 제로 라임. 이건 MG 분이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쪽이 크게 되면은 이쪽도 만약에 어느 정도 그래 그럼 너무 비싸서 못 썼어. 근데 이것도 한번 써볼까라고 하는 대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2025년 뒤로 가게 되면 지금은 뭐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80%대로 떨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성비 있는 것들 쓰겠다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AMD 쪽에 나오는 칩 같은 경우는 HBM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8개 들어갑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쪽에 HBM은 5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쪽이 수요가 들어갈수록 더 환호하는 쪽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그쪽에 거의 다 직접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실적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내년 물량까지도 다 북트아웃 캐파가 여기서 더 늘어나는 과정까지 보여주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구나 그런 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쪽에 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역시나 HBM 관련 쪽은 대세구나. 즉 HBM 관련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들어가다 보니까 패키징이면 후공정이구나. 이쪽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에 대세가 되기 시작한 거죠. 거죠. 그 따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는 이제 선택의 여지입니다. 그죠? 네. 역시 HBM은 못 봤어. SK 하이닉스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네. 가는 쪽이 더 잘 간다. 네. 삼전도 이제 따라 붙을 거다. 그죠? 네. 그러면 삼전은 못 올랐으니까 삼전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는 뭐 지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선택의 문제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지금 소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삼 사장님이나 SK 하이닉스의 하 부사장님은 뭐 잘하실 거고 우리는 소 부장님. 소 부장님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는 거니까. 멀리 돌아오셨네요. 네. 소 부장이 이제 압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섹터가요. 그렇습니다. 소부장 얘기해 주십시오. 네. 소부장 쪽에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거에 연장을 해서 보게 되면 처음에 반도체가 업황상으로 사이클이 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전공정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후공정은 항상 그만큼 수익성이 됐어. 왜냐하면 띄워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안 됐으니까. 후공정 보고 그다음에 소재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DDR이 전환되게 되면 또 관련된
DDR 관련된 쪽에 기판 들어가고 뭐 그런 쪽에서 많이 봤었는데 바트 지금은 달라. 다릅니다. 네. 후공정이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한미반도체죠. 네. 근데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플레이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레벨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그렇죠. 며칠 전에 이렇게 쭉 밀렸을 때 이런 때 들어간다든가 어떤 눌림 목적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덜컥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 가지고 쭉 끌고 나간다는 거는 지금 신규 자리 딱 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툭 흔들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다 한미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걸 대비해서는 일단 적정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한계가 그게 있습니다. 이제 보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아무리 이제 패키징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거 많이 쓸 거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장에 나오는 실적은 거의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재미가 없는 부분들인데 거기 따라서 기판 쪽의 역할들이 또 뭐 이스페타시스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약간 실적에 대한 변화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삼성 쪽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켓 관련된 쪽 대표 주자가 뭐 TFE 그리고 또 파츠와 관련된 쪽이죠. 뭐 ISC 이런 것들은 ISC는 좀 상당히 좀 늦게 움직이는 편이죠. 그렇게 돼서 나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라우 장비 쪽에서 하나 독특한 모습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지금 계속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뭐 수주 받은 것도 없는데라고 하지만 수주 받은 걸 미리미리 공시하고 시장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아마 실적 보다 봤을 때 PSK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나오는 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 이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삼성 쪽이나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도 다 연관이 있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변화 나오는 것들 체크하시면서 이런 그래도 고른다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시장에 관심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거기서 적어도 트레이딩은 이쪽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미반도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한미반도체나 그죠? 뭐 지금 잘 나가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레벨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와 좀 그런 하나마이크론, HPSP 이런 것도 비슷한 시각이십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 거의 비슷한 시각이고 네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네. 패키징 쪽으로 다 집중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물량들이 더 늘어난다. 네. 이게 중요한 논리고 거기서 나왔던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공장을 베트남 쪽으로 이전을 다 해놓고 거기다가 들어와 주세요. 우리 이제 다 준비됐어요.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쪽이 딱 갖춰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만약에 삼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파운드리 쪽을 강화시킨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수혜를 쭉 받아가는 과정들은 제일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 모트리얼즈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어차피 계열 쪽에서 얘도 연관을 지쳐서 나갈 쪽이다 보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변화 쪽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HPSP는 거의 뭐 어닐링 쪽에서는 지금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워낙 이 회사는 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오버행 이슈는 많이 끝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 등락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예. 봐서 적정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또 하나 뭐 얘기하셨지? 뭐 ISC, 뭐 TFE, 아니, 뭐 그거 PSK 말고요. 홀딩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는 이런 류들은 예,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레벨 자체가 높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고 맞습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그죠? 네. 사라는 거고 이제 오히려 좀 사모화 전략 그죠? 아이고 예, 사모화 전략으로 할 수 있는 부품주들을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TFE, ISC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후공정이 너무 같다. 근데 어차피 정호정도 움직여라고 생각하게 되면 선단 경쟁으로 쭉 나가는 회사 쪽에서 그래도 성과 낸다 그러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후공정이 아닌 쪽을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관심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때 CT에서 부정적으로 봤지만 네. 그러면 너는 그래라 나는 내가 길 가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고 그밖에 또 알고 있는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횡보하다가 삼성전자예요. 거의 움직임이 없네요. 네, 이런 쪽들 아니면 뭐 원익 IPS 같은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범용
같은 장비들 이런 네. 쪽들도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올라간 데 쫓아가기 싫어. 그러면 정홍종 쪽에서 나오는 예전처럼 또 그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이 움직였을 때 움직였던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삼성전자 사이클 돌아올 테니까라고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주도주로서의 그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이야기였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